청와대가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획재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 전 사무관이 당시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핵심은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결국 국채 발행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시도를 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에서 이미 결정해가지고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자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차관보는 메시지로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라고 지시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의 지시는 채권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채를 발행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부총리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신 전 사무관은 곧 적자 국채 관련 서류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장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의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의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녀 결례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 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재선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 건설이 더 높은 목표를 전명하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민주공화국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월의 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 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유적 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 조선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때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1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 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긍지와 보람으로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각종 운전 기계들과 경공업 제품들의 질적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고 대량 생산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분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 투쟁을 벌였으며 농업 부분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하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다수학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노동당 시대를 빛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 사업들이 입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끄덕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일어나 승승장구해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되었습니다.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 부분에서 첨단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들이 교육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 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연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 페이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의 도전을 맞받아 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에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없이 달려 조국 청사에 빛나는 위원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빛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옥새어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자신이 주장한 KTNG 사장 교체 시도 그리고 서울신문 사장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청와대의 반박이 나오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인사 개입은 조사하지 않고 문서 유출만 조사했냐고 재반박했습니다. 기재부 관련 동영상도 10편까지 앞으로 만들 것이라고 해서 기재부와 전직 직원 간의 진실 공방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은희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KTNG 사장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에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부서를 언급하며 반박했습니다. 국격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N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 전 사무관은 해당 부서에 있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어떤 곳에서 누가 말했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추가로 말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또 만약 청와대가 진정 몰랐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왜 청와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조사해야지 문서 유출만 조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신문 사장 교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부인할 줄 몰랐다면서 한겨레 출신 청와대 인사를 선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 때문에 폭로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요. 돈을 벌려고 했으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재부 전 사무관의 자리가 더 나았을 것이라며 부당한 걸 인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폭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10편까지 만들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북한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남녘동포들이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약속한 이상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실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외부 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에 부정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밀면 영구적으로 중단까지도 가능하다. 즉 그런 판단이 쓴 거죠. 김정은은 또 정전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을 평화체제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고 북중과 한미 2+2 협상 구도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새해 한반도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동생인 김여정과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선, 조용원 두 사람이 따르죠. 자주색 카펫이 깔린 계단을 내려오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집무실이 나오고 김 위원장이 소파에 앉은 채로 상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며 신년사를 녹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육성으로는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제재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핵단추 발언보다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육성으로 처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하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폐기는 빠져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들 같은 핵보유국들이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핵을 보유했거든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북미 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언제든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청와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죠. 어제 청와대와 민주당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 질의시간에 하세요. 신재민 이름을 언급하자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김도우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뭐합니까? 적자 국채 사조 강행 등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진행 발언입니까? 질입니까? 네? 저 마이크 하세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올린 영상을 한 부분만 반복해 보여주며 깎아내렸습니다. 먹고 살려고? 영상을 찍는 이유. 먹고 살려고?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저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요.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불법 행위와 거짓 정보 유포에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기획재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국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이 해당한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도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청이 일제히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청와대가 KTNG 사장 선임 방식까지 제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세수가 넘치는데도 2017년 청와대가 국채 발행을 추진한 배경에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라는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은 정치 공세이며 경제 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야당과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띄운 신년 인사에서 평화의 길을 벅찬 마음으로 걸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오찬에서 조국 수석 출석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해 성과가 전달되지 않는다.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언론을 지목했습니다. 특감반 의혹 등 각종 논란을 감안해 청와대 직원에겐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처음 업무를 맡았을 때 열정과 조심스러움이 교차하는 그 날선 느낌처럼 초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청와대에서 나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 민생과 경제 성과로 지지율 하락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새해 각오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자력 갱생을 강조했고 아베 총리는 전후 총결산을 내걸어서 앞으로 전방위 외교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신년사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분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3월로 시한이 정해진 미국과 무역 분쟁을 염두에 두고 자력갱생과 고군분투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无论国际风云如何变幻，中国维护国家主权和安全的信心和决心不会变。 중국은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습니다. 일본은 5월 새로운 일왕이 취임합니다. 아베 총리는 내일을 여는 한 해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계 진전, G20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 성과를 추진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내외 성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은폐를 예고한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더 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Offenheit, Toleranz und Respekt. Diese Werte haben unser Land stark gemacht. Für sie müssen wir uns gemeinsam einsetzen, auch wenn es unbequem und anstrengend ist. 난민에 대한 혐오 등으로 극우 세력이 약진하는 유럽연합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가리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자정을 넘겨서 약 1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종 의혹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지만 고성만 오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회 운영위는 해를 넘겨 오늘 새벽 0시 46분에 끝났습니다. 회의 막판 야당은 조국 수석이 우윤근 대사의 금품수 의혹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조국 수석은 특감반 논란은 비위 수사관의 주장이라며 같은 학과 동기와 맞섰습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상임 고문 시절에 이러한 사건은 탄핵감이다.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부실한 인사검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명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시죠?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자,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요. 전 의원님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주고받고 하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는 희대의 농간을 부린 범법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약 15시간 진행된 국회 운영위는 여야 모두 결정적 증거 없이 공방만 벌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이번엔 경북 영천의 보현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보현산 정상에도 많은 해맞이객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바닷가와는 또 다른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철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새해는 떴습니까? 네, 영천 보현산의 해 뜨는 시각은 아침 7시 34분입니다. 지금 시간이면 해가 떠 있을 시간인데 이곳 산 정상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서 아직 해는 볼 수 없습니다. 산에서 보는 해맞이는 바닷가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여명이 시작되면서 칠흑 같았던 산세와 주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곳 보현산은 해발 1124m입니다. 특히 여기는 우리나라 3대 천문대 중 한 곳인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산이 해돋이 명소로 꼽힙니다. 영천과 청송, 포항 등 경북 중부 지역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해맞이객들은 산 정상으로 모였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매서운 산바람도 불었지만 모두 기해년 철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천 보현산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연말 연시 대목은 고사하고 아예 가게 문을 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 처리 업체도 함께 바빠졌는데 문제는 중고 물품을 사갈 사람이 없어서 이 폐업 처리 업체조차도 부도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아침부터 식당에서 폐업 처리가 한창입니다. 수저부터 그릇, 천장에 붙은 CCTV까지 되팔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싫습니다. 이렇게 쓰된 종류가 많으면 2만 원 정도 책정하고 안 그러면 10,000원 정도. 값을 더 받고 싶은 식당 주인과 최대한 싸게 사려는 처리업체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뼈가 아프죠. 우리가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10,000원을 준 거면 여기서 1,000원도 안 쳐주잖아요 지금. 폐업 정리를 끝낸 식당 주인은 오르는 인건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쩔 때 안 되는 집들은 1시간에 10,000원을 못 팔고 있는데 1시간에 10,000원을 더 받아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는 진짜 서민은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작년에 개업한 이 식당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지만 가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공실로 남았습니다. 같은 날 5년을 버텨온 커피숍도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 처리업자가 집게들을 빼내는 와중에도 폐업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얼마나 사용하실까요?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몇 번 정도 걸려가요? 많게는 30통. 폐업 처리업체도 위기입니다. 창업이 없다 보니 사가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샀는데 그 금액도 못 받으니까. 중고 창고 앞에서 다시 만난 폐업 처리업자는 쌓을 곳이 없어 추가 매입은 포기했습니다. 네, 둘 다 포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쌓을 데도 없고. 창고를 가득 채운 중고 물품만큼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여성이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주택 옥상 위에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발견하고 차로를 바꿉니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혀 튕겨나갑니다. 승합차는 반대편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쾅 하더만 멋있만 잘하는 게라 느낌에 차가 집이 완전 다 부서진 소리 나는 거야. 그러고 나왔다니까 얘 막 소금바람을 띠났다니까. 오늘 새벽 5시쯤 62살 장모 씨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1층 단독주택 옥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 씨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대로변경 하다가 뒤에 오는 차량을 튕겨가고 이 차량이 그 입구로 쭉 나가면서
해양경찰이 바다에서 승용차를 건져 올립니다.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이당을 했고요. 심폐소생술이랑 다 실시하면서 저희는 거력도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어젯밤 11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타고 있던 48살 여성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어제 오후 섬에 들어간 김 씨는 남편이 민박집을 알아보러 간 사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헬기 투입이 힘들어 진화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길은 마을 인근까지 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강석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산불 진화 작업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과 소방인력 등 460여 명과 진화초와 소방차 등 장비 17대가 투입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 있는 야산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이라 접근이 어려워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은 야산 골짜기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불은 한때 민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불길이 능선을 따라 인근 마을 방향으로 번지자 양양군은 송천리 주민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라는 대남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 12대와 장비를 추가 투입해 진화작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해가 밝았습니다. 독도 다음으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죠. 울산 간절곶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 새해 첫 해가 떠올랐습니까? 네, 2019년 첫 해가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이곳 간저곶 일대는 조금씩 붉게 물들고 있는데요. 수평선 위로 구름이 드리워져 해를 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일출객들은 손발을 비벼가며 해가 어서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간저곶에서 해가 뜬 시각은 7시 32분입니다. 간저곶은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간저곶은 바다에서 보면 긴 대나무 장대를 의미하는 간지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는 곳으로도 알려져 해마다 해맞이객들로 붐빕니다. 올해도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19만 명의 인파가 이곳 간저곶을 찾았습니다. 해맞이객들은 지난해의 아쉬움을 파도에 실려보내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모습입니다. 기해년 첫 해는 아침 7시 31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떴습니다. 서울은 잠시 뒤인 7시 47분에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간저곶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징계, 즉 행정제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박상도 민정수석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잠깐만요. 저 선배님 아니십니까? 민정수석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신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화장실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저 민정수석이 배탈이 좀 나서 잠깐만 좀 그 사이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화장실을 다녀올 수 화장실 있도록.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을 좀 이따 가라고요?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니 말씀하시면 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저 두 분을 매도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들어. 박범계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한번 또 크게 웃음 주셨는데 어제도 저런 게 좀 있었네요. 자,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게 매번 정권 때마다 저런 걸 보면서 우리 국회가 우리 정 의원님 의원을 지내신 분도 있지만 좀 많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사실은 국정 수석들이 나왔지만 청문회 형식이었거든요.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이 야당 의원들도 저렇게 조국 수석이나 그 임종석 비서실장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어제 나오니 많이 소리가 통화해서 끝났고 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뭐 나경원 의원 말도 일부 맞아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가질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한정적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있죠. 야당도 그 집권당 지금 그 미국에서도 지금 뮬러 특검이 지금 함부로 지금 트럼프를 갖다가 못하는 게 결정적인 진짜 스모킹 건이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는 진짜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스모킹 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지금 한 것도 면이 보이거든요. 좀 더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임종석 실장이나 그 조국 수석이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쉽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지금 아까 박범기 의원도 본인이 뭐 아까 반말 비슷하게 해놓고 본인도 웃던데 이런 희화된 감사는 아니지만 이번에 하여튼 저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었던 의인 6명과 해돋이 산행을 하면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신년사에서는 평화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어둑어둑한 새해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 6명의 의인들과 함께 남산에 오릅니다. 날씨 힘드네. 회맞이 장소인 팔각정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이 일출을 보러 왔던데 그만큼 새해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100세를 맞은 이무철 애국지사와 작년 홍천 화재 사고 때 3세 아이를 구한 홍천 소방서 소방대원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등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올해 이 3.1운동 100주년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좀 감회가 어떠십니까?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북한의 올해 신년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짚어볼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일단 신년사 보면서 형식이 먼저 눈에 띄어서 이 형식의 변화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예, 뭐 북한은 다 선전선동의 일부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친밀하게 정상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도 뭐 인민복을 입다가 양복으로 바꿨고 이번에는 서서 하다가 앉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오는 것은 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친밀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보는 사람에게도 역시 그렇겠죠. 예. 자, 어쨌든 올해 신년사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북한이 이 자력갱생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사실 자력갱생은 2017년부터 계속 강조해오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대북 제재가 이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제를 건설해 보겠다. 그것이 취지라는 점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북한식 셈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연합 군사훈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뭐 대놓고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상당히 아쉽고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에 있었던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 연합 군사훈련 큰 훈련은 뭐 연기하거나 축소를 하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훈련은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틀을 또 북한이 깨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합의를 한번 해놓고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그 합의를 또다시 깨면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협상 전술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부로서는 뭐 비핵화 부분이 들어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점을 지적한 건데요. 사실은 뭐 연합훈련 중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것이 그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 결국 북한의 미국의 해구산과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핵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뭐 처음으로 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매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북한이 얘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이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는 예, 몇 가지 징후가 있는 거죠. 이야기한 것처럼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전쟁 장비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의미한 건데 그것을 반입하지 마라. 이것은 결국 미국의 해구산을 철폐하라는 것과 연계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핵보유국들이 해야 되는 의무인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이야기한 거죠. 핵보유국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볼 때 북한이 핵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미국이 계속 제재하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플랜 B가 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판을 깨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협상용 카드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협상용 카드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 플랜 B는 핵을 보유하겠다. 예,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작년 신년사에 책임 있는 핵강국이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북한이 지향하는 새로운 길이 되겠죠. 협상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길을 가거나. 근데 두 방향 모두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미국의 상응 조치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상응 조치라는 제재 해제를 먼저 하게 되면 이 핵 협상은 북한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 핵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을 못하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의 총량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이러한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핵 보유 길로 가는 거죠. 모든 두 길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협상 전술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그 노림수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현재 뭐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정부를 통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겠다. 한국 정부가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으로 봅니다. 이게 미국 한미 간의 어떤 일종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산연구원의 신범철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은 공공기관 330곳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제 국회에선 이 문제를 놓고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해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330곳 기관장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건 작성을 두고 조국 민정수석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330개의 문건은 그 당시에 특감반의 업무 대상입니다. 특감반의 업무 대상의 공공 업무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당시에 직접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곧바로 그런 자료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네, 의원님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는 조 수석도 문건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문건이 없다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이 330건 관련해서 저희가 지시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답변 내용이 자꾸 바뀐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운영위는 업무보고예요. 일반적인 상임위원회죠. 우리가 증인 선서도 받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대형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30대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의사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30살 박모 씨가 강북 삼성병원 정신의학과를 찾은 건 오후 5시 40분쯤. 진료를 받던 박 씨가 갑자기 의사를 공격하자 위협을 느낀 담당 의사는 복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의사를 쫓아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의사는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오후 7시 30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신과 쪽으로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숨진 의사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영장도 신청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새해 희망을 불어넣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린 아파트. 현지 시간 31일 러시아 첼야빈스크주에 있는 아파트 10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Спали, проснулась и вниз валюсь буквально. Я думала, мне снится это вообще. Искры тут. Все, проснулась, стенки нету, стою на улице. 최소 4명이 숨졌는데 무너진 건물에 30여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아파트에 공급되는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푸틴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조속한 구조를 지시했지만 영하 18도 혹한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코타바오의 백화점 입구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선물을 사려고 쇼핑객이 몰려 피해가 더 컸습니다. 필리핀은 반군단체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콕의 새해를 맞이하는 폭죽이 쉴 새 없이 터집니다. 대만을 상징하는 백일타워는 5색 불꽃으로 장식됐고 홍콩의 빅토리아 하버도 2019년 새해를 불꽃으로 화려하게 맞이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